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귀성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인기 여행지라고 불리는 곳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1번지인 여수시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경관이 빼어난 돌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죠. 바다 전망이 좋은 곳은 각종 숙박시설과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고요. 급경사 산지와 산 정상도 마치 쥐가 파먹은 듯 처참합니다. 이대로라면 여수시가 관광객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오늘 뉴스 앤 이슈에서는 난개발 관련된 문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제 집중 취재하고 있는 강서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여수 지역 난개발 관련된 문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난개발 현장을 다 접하셨을 텐데 돌산 난개발 현장을 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정말 깜짝 놀랐죠. 사실 제가 이제 돌산도의 난개발을 알게 된 게 이제 강서영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기 돌산도에 예술랜드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전화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미디어다음에 지도를 열어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돌산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달려왔죠. 예. 그래서 돌산도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 한마디를 딱 표현한다면 그냥 놀람과 충격이었다. 아무 대책과 아무 기준도 없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돌산도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해안 난개발의 모델이 될 상태다라고 할 수 있죠. 해안가를 따라 기암절벽, 바다가 경관이 보이는 아름다운 절벽 위에는 전부 다 여럿이 펜션들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그 해안가 도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슴이 탁 트이고, 근데 놀라운 건 해안가 도로 밑에 조금만 땅만 있으면 그곳마다 옹벽을 쌓아서 올려놓고 펜션들이 들었어요. 카페 혹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을 가더라도 그전에는 바다가 보였는데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펜션들에 갇혀 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여수 가장 아름다운 남해안의 돌산도에 온 게 아니라 서울 한강변의 카페촌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누가 여수를 찾아올까라는 심각한 의심이 들었죠. 예. 마지막에 여수를 혹은 보셨던 혹은 오셨던 네. 그 텀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돌산도를 보러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또 왔었거든요. 10여 년 그때하고 전에? 예, 그때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했다. 근데 거꾸로 나쁘게 개벽이 된 거죠. 10년 만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만한 시간이니까 특히 또 여수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서영 기자께서는 이 난개발 문제를 또 심층 취재해 오고 계십니다. 난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또 특히나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돌산 지역이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그 10년 전후를 그 기점으로 하거든요. 여수 엑스포를 이후로 그 숙박업소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특히 돌산 지역의 경우에는 여수 전체 숙박업소의 30%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10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숙박업소들이 밀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계획이 돼서 관광지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숙박업소들이 사전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다 보니 이제 하수도나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숙박업소들이 이 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좁은 도로에 기준 없이 숙박업소들이 과하게 밀집이 되다 보니 도로가 막히고 이런 좀 폐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난개발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오다가 특히 이번에 예술랜드의 불법 개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 이 지금 현황에 대한 개관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말하는 것보다 저희가 또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또 최병성 목사께서 직접 또 사진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관련된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갯바위가 이제 시멘트로 뒤덮여버린
모습인데 설명을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바로 그 강소영 기자님이 계속해서 그동안 불법 난개발 문제를 취재해왔던 돌산도의 예술랜드 현장이죠. 네. 이곳은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는 그동안 전형적인 남해안의 해안가에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해안가였죠. 네. 근데 그 소나무 숲을 다 밀어내고 리조트 펜션들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펜션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그 과도하게 해안가까지 내려와서 건축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안을 산책하기 위해서 해안 산책로들을 갯바위 위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태풍이 날아갔잖아요. 갈수록 이제 태풍이 심해지니까 네. 태풍에 갯바위 계단이 사라지니까 그다음에 시멘트로 그냥 갯바위에다가 시멘트를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갯바위에 시멘트를 그냥 불법으로 들이부으면서 자연 경관도 훼손했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도 훼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제 조망하는 게 아니라 훼손하면서 이제 어떤 그 개발 이익을 또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꼽혔던 또 리포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소민산에 도로가 이제 저렇게 나 있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또 금하지 못하셨거든요. 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사진 왼쪽에 바닷가에 조금의 리조트 들어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안가 시멘트를 부은 예술랜드고요. 네. 그 예술랜드의 업체가 이 소미산 정상에다가 동백나무 숲을 가꾸겠다. 이미 그 숲인데 그리고 굉장히 경사도가 세거든요. 그 경사가 심각한 그 산에 동백숲을 가꾼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근데 임시도로 동백숲을 가꾸기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임시도로가 아니라 10m, 15m 이상의 넓은 도로를 산 꼭대기까지 훼손을 한 현장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산 정상까지 그 넓은 불법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관계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몰랐을까? 몰랐냐?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는 소미산 뒤편입니다. 아마 그 돌산도의 가장 전형적인 난개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펜션들이 하나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미산의 그 기암절벽이 어울린 그 절경에 나만 그러니까 경관의 사유하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이 아니라 정말 한 업체들이 자기만의 경관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자리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쥐 파먹듯이 정말 파먹고 귀암절벽 위에 그다음에 경사진 산 언덕 위에 저렇게 펜션들을 다 자리했다. 정말 보기에도 위태로워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관의 사유화라는 이야기를 말미해 주셨는데 이 난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게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일인데 여수시 돌산 쪽에 이제 최근에서야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수시의 도시 정책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 정책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인허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수만이 아니라 곳곳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걸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주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명분 아래 그 인허가를 바로 그냥 해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그동안 방관했다. 이렇게 돌산도가 망가지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여수 MBC에서 그다음에 강소영 기자가 이것을 집중 보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책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이 부재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인허가 기준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방관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난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돌산 전 지역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불법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리조트에서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S자로 또 파먹듯이 돼 있던 도로도 볼 수 있었고 갯바위에 시멘트를 부어놓은 장면도 볼 수 있었고
여수시에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복구 정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소미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미산의 경우는 현재 복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중단됐다고요? 예, 네.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복구에 필요한 나무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복구 방식 등이 그대로 이제 두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보통 이제 복구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어떻게 복구를 할지 계획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업자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의회에서 복구 중단 요청을 했고 네. 현재 그 난개발 조사위에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바위 같은 경우는요, 현재 70%가량 콘크리트를 걷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번 이 복구가 어떻습니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 70%보다 더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면 원래 있던 바위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라고 자문을 했고 이 상황에서 여수시와 예술랜드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수시에서는 어쨌든 70%보다 더 복구를 해라. 바위에 금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콘크리트를 전부 걷어내야 된다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이고요. 예술랜드 입장에서는 원래 있는 바위에 손상이 가는데 더 복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애초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의회와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불법을 방치했다, 또 특혜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솜방망이 복구 명령이 좀 다소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수시에서는 난개발을 뭐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17년부터 여수시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좀 강화했다. 그래서 돌산을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는 있거든요. 대형 숙박업소, 카페들 글쎄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가 됐는지 이 문제도 좀 들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미산 사건을 조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네. 이 예술랜드는 소미산에 원래 대관람차를 세우고 그리고 모노레일을 건설하려던 그런 관광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미산의 불법 도로도 이 관광 개발 계획을 위해서 만들었던 도로인데 문제는 여수시가 이 불법 도로를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하고도 이 업자들의 계획을 계속해서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정 지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식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개발업자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중단을 시키고 네.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경위를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많은 의혹이 일었었고요. 이게 일선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좀 방관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업자가 여기에 모노레일을 만들고 그리고 대관람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여수시장의 권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렇게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시장이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런 불법 개발이 있었는데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까지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여기만 그럴까 다른 곳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지적이 많이가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한번 다른 개발지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난개발 조사위가 출범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앞선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규모나 절차에 있어서 단순 일선 담당 공무원만의 문제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여수시 의회의 난개발조사위원회다. 이 정도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지구 지정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면적과 층수를 제한하는 것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관 보전보다 개발이 우선시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많은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해요. 네. 면적과 층수를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경관지구 지정이라는 그 제도만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여수시의 난개발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2017년에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관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막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면적과 층수 이하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쭉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수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제 경관법이 있죠. 그다음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있고 그런데 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쓸모없는 종이 조각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경관법과 개발법이 있는데 또 한 사업에 대해서 경관법과 개발법이 적용이 될 땐 개발법이 경관법에 우선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법은 있으나 마나한 소용이 없는 게 된 거죠. 2017년 5월 대한민국 정부가 경관은 미래의 자산이다 라고 하며 국토 경관 헌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말 그 소중한 정말 자원인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역에 맞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난개발 막기 위해서는 또 하나 개발 경사도 규제를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평균 경사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수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경사가 좀 가팔라 보여도 이게 평평하게 축대를 쌓는다거나 처음에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부지를 넓게 확보하면 또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또 허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평균 경사도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무지 경사가 세잖아요. 네. 근데 지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옹벽을 쌓으면 이게 약간 또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의 경사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평지까지 같이 계산해서 평균 경사도를 내요. 그렇다면 아무리 경사가 세도 평균을 나눠지니까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가 나오죠. 네. 거기다가 또 옹벽 높이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위험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쌓아서 층층이 올라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강제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강 기자께서는 또 현장도 많이 가보셨으니까 이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많겠어요. 네. 현장을 갔을 때도 그런 회색 옹벽들이 산 전체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난개발 조사위 현장에 참석을 했을 때 네. 이런 옹벽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현행법상 가파른 언덕에도 옹벽을 만드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그 옹벽을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도록이라도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주요 해안가의 3층이고요. 12m 이하로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를 25에서 22도로 변경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구체성이면은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보십니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하다? 네. 예. 지금 여수시는 25도에서 22도로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타지자체부터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남해, 하동,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도입니다. 여수보다 더 강하죠. 그런데 20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난개발 일을 하면서 경사도를 강화를 시켰는데요. 용인시요? 예, 용인시가 17.5도. 그다음에 20도 두 가지로 그 지역에 맞게 경사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시의원님들이 17.5도도 너무 세다, 너무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15도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2도라는 기준은 거의 여수의 돌산도의 모든 산에 난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센 경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은 없는 거군요, 그러면.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 하동,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수시에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굵직한 메가 이벤트들이 다 이제 여수시에서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남해안 남중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28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치를 선언을 했죠. 근데 난개발 대안의 태도를 보면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있겠느냐, 마음이 좀 있겠느냐 이런 걸 수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천 의지와 이게 또 연관이 있는 상황인데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해안가 경사지 절벽에는 건축물이 또 안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좀 종합적인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돌산도에 와서
강 기자님과 함께 여수 돌산의 난개발을 돌아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미 제가 용인과 서울, 양평, 수도권의 난개발을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수 돌산도의 난개발이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여수시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연다는 사실 앞에 정말 이 아이러니 앞에 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예.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라는 것은 정말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존해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회의하는 거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산도의 난개발을 보고 여수시의 처참한 현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신 사진처럼 예술랜드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안가에 붙어서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해수면이 상승될 경우 이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1년, 2년,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도시를 보고 개발하는 건데 이제 벌써 해수면 상승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태풍은 강해지고 있고 폭우는 많이 오고 해일은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저 건물이 안전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진도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 정말 기암 절벽, 해안가 절벽 바로 위에 붙어서 여기 옹벽을 쌓아서 펜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서 보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틈이요. 시멘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봐도 위험한데 살짝 지진만 여진만 한번 쳐줘도 여수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난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난개발을 방조해서 만든 인위적인 재난이다. 인재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COP28도 COP28인데 또 이미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섬 박람회를 또 유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미지 상으로도 그렇고. 경관의 사유화라는 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돌산에 계신 주민분들도 많은 또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는 이 난개발이 환경 보존이라는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돌산도에 들어갔을 때 일부러 그 현장에 찾아간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 마을에서 공사 현장을 두고, 그러니까 펜션 공사 현장을 두고 마을 주민과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장대사라는 절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절이었는데 이제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인근이 다 펜션으로 둘러싸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이요? 네, 예. 그래서 펜션들 사이에 낀 절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돌산도가 너무 이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펜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돌산의 주민들, 돌산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함, 뭐 황당함을 겪고 있는 거고 이제 차가 막히는 문제 그리고 무단 방류된 오폐수로 인해서 수산물 채취량이 감소하는 문제 등등 이런 현실의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직접 삶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시로 또 들어주신 게 오폐수 처리 시설이 돌산에는 없어요.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기보다 이제 공공 하수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공 하수도? 예, 예. 그 웅천 쪽에 보시면 그 여수 시내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예. 근데 돌산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사실 내 소유의 바다도 아닌 곳에 오폐수를 굉장히 깨끗하게 다 이제 정화를 해서 내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네,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다라는 점, 그런데도 펜션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다라는 점, 이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로 이게 다 흘러가면은 주민 건강들에도 실제로 또 연관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 돌산도에 와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네. 저렇게 해안가 절벽마다 펜션들이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저 펜션들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게 가장 궁금했죠. 일차적인 또 궁금증이긴 하죠. 네,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펜션들의 하수관건들이 전부 다 바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내려갔더니 그 하수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마다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굴양식장이 바로 있다는 거죠. 굴양식장. 예, 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페스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는 굴양식장이 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부위에 굴양식장의 문제를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굴을 먹고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설사를 했어요. 구토를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 더 심각해진 것이 굴 노로바이러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굴 노로바이러스는 왜 생기냐면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들어간 오염물질로 인해 생기는 거거든요. 굴 자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바다에 들어올 때 노로바이러스가 생기는 건데요. 보통 날로 먹었을 때 뭐 걸리나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날로 먹으면 생겨. 근데 사람들이 삶아 먹어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남해안들마다 펜션들이 우후죽순 늘어다 보니까 굴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서 펜션에 머물면서 그다음에 해안가마다 수영장도 있어요. 네. 수영장마다 염산을 뿌리잖아요. 물을 매일 갈아주지 못하니까. 소독도 하기도 하고. 네, 이것이 다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굴을 오염시키고 있다. 한 번은 제가 2달 전에 비행기를 타고 여수 비행장에 와서 택시를 타고 돌산도로 들어왔어요.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네.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니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돌산도 하나뿐인데 이 돌산도를 다 망가뜨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러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갯벌 나가면 새조개도 많고 무지 정말 조개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수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의 이 방조가 여수의 그 수산업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빨리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게 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입니다. 3달의 조사 기간이 있는데 방송 나가는 시점까지 한다면 절반이 이제 끝나는 무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휴 때는 뭐 쉬셔야 되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조사 첫날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중에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보도에서 간단히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장기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장기 미착공 부지는요. 건축 허가만 받아놓고서 착공을 계속해서 미루고 그 부지를 방치해 놓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선 건축 규제라는 게 건축 허가를 받은 시점에 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 나중에 건축 규제가 바뀌어서 더 엄격해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의 규제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난개발에 대한 규제가 새로 생겼다고 해도 이 장기 미착공 부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죠. 적용을 예.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기 미착공 부지는요. 어쨌든 이 부지가 나중에 건축이 이루어져서 건물이 생길 것이다. 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기 미착공 부지를 정리하자 혹은 더 관리 감독을 하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사위가 3달의 조사 기간도 그렇고 실제 또 현장 조사는 일주일 정도 남짓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돌산 지역만 해도 한 300여 군데 스팟들이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큰 52개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물론 다 전수조사도 이야기를 해볼 만한 포인트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선 그 3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용인시 난개발처 특위를 1년하고도 1개월을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네. 거의 매일 제가 출근하고 매일 현장을 조사하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원들과 함께 1년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달. 이렇게 많은 난개발 현황들이 벌어져 있는 곳에서 3달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매일 매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3달이라도 우선은 중요한 것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 했을 땐 먼저 현장을 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례별, 그다음에 유형별 대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걸 조사해 나가면서 우려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이 인허가 과정에 불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불법을 감추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기 위해서 받게 되니까 이 잘못과 불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벌어진 어떤 것이 문제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중요하다. 제가 용인시에서 한 게 이거였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 백서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별,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사업별 난개발 대안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가장 대표적인 걸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파헤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낸 것 책이고 하나 이거는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업별 난개발 대안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대안. 전체 그렇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냐. 그런 기준들을 각 유형별, 사례별 해서 모아서 만들어낸 것들이 요 백서입니다. 그게 1년 1개월간의 총 결과물이라고. 네, 1년 1개월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을 찍고 사업 인허가 서류를 다 갖다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인허가 서류를 받아서 인허가 과정들을 다 들춰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거기로부터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만드는 게 이 백서들인 거죠. 예. 그렇군요. 지난주에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수시에서는 개발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 자체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 난개발조사위원회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허가 건수 중에서 23%만 역시나 이제 선별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역시나 전수조사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공언했던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라고 공공연하게 시민들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말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지 이제 시민들과의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일단 형평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라는 곳은 조사를 했는데 B라는 곳은 조사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A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조사위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쉽게 납득하고 수긍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여기 의회에서 단 20%만 조사를 한 뒤에 뭔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 규제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면은 아무래도 이 의회가 내놓는 결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발업자가 20%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형평성에서도 좀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난개발에 대한 전수조사는 꼭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전수조사라는 게 물론 이게 말은 쉽지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어서 이게 뭐 지자체나 시의원들도 이 문제에만 또 계속 보고 있어라라고 또 주문하기도 또 어려운 거잖아요. 용인시 사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직접 또 활동을 하시면서 용인시는 전수조사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1년 1개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하신 겁니까?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했죠. 워낙 용인시가 또 서울의 97%의 땅이거든요. 사례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전수조사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한 그 유형별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골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처벌이 아니라 대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속에 가장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형별 대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여수시가 난개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수조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누가 하냐는 조사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 주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여수시의회에서 한다? 여수시의원들이 시의원 가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 기구가 3달 가지고 시간 가지고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시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상시기구로 시의회에다 두고 상시기구 위원들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상시기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여수의 난개발을 조사해 나가고 대안을 만들고 체크해 나갈 때 난개발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해놓고 수박 커탈식으로 해서 정말 몇 업체만 처벌하고 끝난다. 이것은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공교롭게 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2가지가 다 아닌 게 돼버려서 가장 먼저는 중립적인 민관 공동조사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수시 자체로 이제 조사위가 꾸려졌던 것이고 난개발 조사위는 여수시 의회 자체적으로 돼가는 것이고 상시 기구도 아닌 게 각각 1달과 이제 3달의 기구인데 민관 공동조사위 내용은 오간 게 없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조사위가 꾸려진 겁니까? 민관 합동 조사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그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를 일부 초청해서 자문을 들어보자 정도의 자문을 들어보자 정도이고 네. 뭐 협동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여수시에서는 이제 불법 개발 행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개발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의 사례,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타 지자체의 좀 제대로 된 사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선례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용인에서 왔으니까 제가 용인에서 난개발 특위를 했고 용인에서 왔으니까 용인 사례를 먼저 드릴게요. 네. 여수도 정말 아니 용인도 난개발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경사도를 제일 먼저 한 게 경사도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25도였던 물을 20도, 그다음에 22도였던 기온구를 17.5도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표고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표고인데 표고 제정은 서로 간에 논란이 많았어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온 표고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표고였죠. 그래서 제가 각 현장마다 이 표고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라고 확인을 해서 무산시키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입도로 경사도.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입도로 경사도가 세니까 어디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진입도로 경사도 없던 기준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진입도로 경사도를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옹벽 높이를 5m 했던 것을 3m, 3m, 0m 기준으로 막 바꿨죠.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산림과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개발과 각 부서별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 각 과별로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오거든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게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 기자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용인시가 많은 제도들을 바꿔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바로 지난 달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청 가서 2번 강연을 했습니다. 용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각 지자체에서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막고 싶어도 시민들이 업자들이 반박하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연대를 차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강력하게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5도 산지 전용 허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15도와 생태 등급 2등급이 중첩되는 곳은 개발해서 제척한다. 라는 놀라운 안을 지난 1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안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해안으로 내려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동, 그다음에 남해, 그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를 20도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수시는 아직도 한참 뒤져 있다. 그래서 소중한 돌산도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존하려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난개발 문제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따른 개발 위주의 산업에서 경관을 좀 중시하자,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수 난개발 문제는 이제 쭉 지켜봐 오시면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씩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체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기간도 상당히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어서 어떻게 치유해 가야 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강서영 기자께 집중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예. 네, 취재를 하다 보면서 가장 느낀 건 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 개발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난개발 규제는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여수 지역에 보면 화양이나 경도 등 앞으로 관광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곳이 제2의, 제3의 이 돌산 사태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규제나 아니면 적어도 기준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외양간을 좀 제대로 고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위 안에서도 이거 뭐 변론이긴 합니다만 개발론자와 보존파와 나뉘는 이야기들도 좀 있다면서요. 이제 물론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긴 한데. 네, 그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9명의 의원분들이 다 의견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난개발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 만큼 이제 개발을 그러니까 그 사실 순서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개발을 환경과 공존시킬 것인가라기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선후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저는 난개발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난개발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병성 목사께도 마지막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여수에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수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수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자라는 게 바로 난개발 대책을 구하는 거거든요. 난개발 대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과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협업입니다. 네. 정말 의지죠. 의지와 용기의 문제다. 여수의 발전을 위해 가장 무엇이 현명한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 지역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그리고 여수시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도시정책을 기후위기에 맞는 그 재난에 대비한 정책들로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구체적 안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때 환경 문제 뉴스는 피로감을 주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까지 있었던 많은 각종 재난 상황들을 보면 환경 문제는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입니다. 설 연휴에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지역의 가장 큰 또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꺼내봤습니다.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